이게 최근 약간 트렌드였기도 했거든. 그래서 지금 11권 교재죠. 우리 과학기술 11권 교재에 88페이지 22 수능 얘인데, 얘가 생각보다 정보량은 적은데 난이도가 있는 느낌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게 정보량 다이어트를 했다고 해서 쉽게 내는 게 아니라 구조 처리를 빡빡하게 하라는 거거든. 그리고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 확률 기억나니? 뭐 얘기하는 건지? 자, 잠깐만. 근데 교재에 있는 친구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어떤 교재냐면, 잠시만요. 이 지문 저랑 봤던 기억 날 겁니다. 인터넷 검색인지. 기억나니? 이건 사실 기술적인 게 연습이 되면 4분 컷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 뭐였냐면 댐핑 인자였거든? 댐핑 인자 확률이라는 개념이었고, 이동할 확률이냐 이동하지 않을 확률이냐를 지시어를 엄밀히 짚어서 정리하셨어야 당장 여기서 이동할 확률이냐 이동하지 않을 확률이냐를 가지고 첫 번째 문제가 풀리셨을 거야. 맞죠? 그래서 14번에 2번 선지를 골라내시려고 했으면 내용 일치를 했을 때 오히려 함정에 빠져서 터지는 학생들이 많았고, 제가 자꾸 구조 잡으라는 이유가 그거고, 두 번째는 마지막 단락이 이제 중요도와 적합도인데 적합도의 요소 세 가지를 가지고 만들었고, 그걸 집중하고 있었으면 답이 보이셨고, 기억에 남아 있는 적합도는 일종의 그냥 확률 통계였잖아. 확률이었잖아. 경우에서 확률 계산해주면 답이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4분 컷이 되고도 남는 그런 지문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비슷한 맥락인데, 얘가 4분 컷까지는 아닐 건데 그래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 대비 시간이나 난이도는 훅 줄어들 수 있다는 거. 88페이지. 그래서 지금 이제 매일반 친구들하고 좀 약간 진도 겹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걸 조정하면서 보고 있는데, 다시 자, 얘를 읽어나가실 때 여러분 1단락에서 처리할 정보가 장치 말고는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힌트는 뭐냐면 위에서 내려다본 것 같다는 거야. 근데 이제 이거는 약간 나는 유불리가 있었다고 보는 게, 제 차가 한 10년 넘은 썩 차거든요. 그런데 제가 뭐가 있냐면 서라운드 뷰였나?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차를 운전을 할 때 주차하는 게 초보들은 되게 힘들거든. 근데 이렇게 주차선을 위에서 내려다 보게끔 찍히게끔 해주는, 그런 느낌으로 보이게끔 해주는 그런 카메라가 있어. 그래서 아마 서라운드 뷰였던 것 같아요, 제게. 그래서 이제 한번 볼게, 이미지. 그래서 이제 이건 후방 카메라인 거는 다들 아실 거고, 근데 후방 카메라인데 이게 오른쪽 보시면은 아예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본 것 같이 보여준단 말이야. 그럼 내가 주차선에 정확히 하려면 삐져나왔네? 그러면 내가 운전을 왼쪽으로 틀어가지고 안쪽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야지. 이런 걸 훨씬 판단하기 쉬울 거고, 좁은 길 갈 때 좋은 게 옆에 이렇게 닿을 잣날을 접촉 사고 나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렇게 할지 말지를 도와주는 그런 보조 장치긴 해요. 여기까지 되셨지?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줄글로 설명하니까 힘든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게 나왔을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정보 처리 도구들 우리가 배우셨잖아. 그걸 쓰셔야 되는 거고, 자, 그냥 습관적으로 먼저 나오면 세모 친다 이런 건 당연히 보셔야 돼. 자, 그럼 봐봐, 얘들아. 먼저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뭐가 있어요? 순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순서는 뭐냐? 차량 주위 바닥에 바둑판 모양의 격자판을 펴놓고 카메라로 촬영했어요. 그러면 그 촬영된 영상이 있겠죠. 여기까지 되셨니? 자, 계속해서 이 장치에 사용하는 광각 카메라는 큰 시야각을 갖고 있대. 그러니까 얘도 한번 우리가 검색을 해볼게. 광각 카메라를 검색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면 이런 게 광각 카메라인데, 잠시만. 광각 카메라 격자. 적당한 게 없네. 광각 카메라 어안 렌즈라고 한번 쳐볼게요. 이제 이런 거거든. 봐봐. 지금 이제 우리가 뭐 경복궁에 갔어. 물론 돌 크기가 다르겠지만 돌이 봐봐. 얘가 이렇게 크고 여기 내가 이렇게 작진 않을 거 아니야. 무슨 이해돼? 그러니까 각을 크게 만든 거야. 각을 크게 만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는 원래 이걸 직사각형으로 찍잖아. 그런데 멀어질수록 작게 보이게 만들면 시야각을 크게 들여올 수가 있겠지. 무슨 말인지 돼요? 그 얘기야, 지금. 그래서 봐봐. 원래대로라면 여기 있는 얘가 여기 있는 이런 한 칸 한 칸대로 크게 다르지 않을 텐데, 얘는 한 칸이 요만큼인데 얘는 한 칸이 요만큼이잖아, 지금. 이해됐어? 그래서 정리하면 이거야. 가운데로 올수록 볼록해지고요. 멀리 갈수록 오목해지는 거야. 정리한 바. 광각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야? 각을 크게 갖고 있는 거지. 각을 크게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큰 시야각이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사각지대가 줄겠지. 아까도 얘기했지.
렌즈 곡률이란 게 있어서 영상의 중심부는 볼록하게 튀어나오고 중심부에서 멀어질수록 더 오목하게 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줄글로 묘사를 해놓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얘들아, 격자판이라는 거 우리가 딱 해놓으면은 이게 정상적인 격자판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왜곡이 없는 격자판이면. 근데 이게 지금 왜곡이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그려지는 거냐? 가운데가 이렇게 볼록해지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 칸 한 칸들이 전부 다 넓이는 똑같아. 근데 가운데로 올수록 더 볼록해지고 멀리 갈수록 오목해져. 장점은 뭐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더 큰 시야각이 있으니까 더 넓은 면적의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거야. 자, 어쨌든 정리하면 얘는 그런 장점을 갖기 위해서 곡률이 생겨서 왜곡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럼 곡률로 인한 왜곡은 문제겠지. 문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애당초 고유의 곡률이 문제였으니까 그걸 왜곡 계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곡 계수를 가지고 왜곡 모델을 만들어서 해결하겠대. 자, 간단하게 이거야. 광각 카메라는 기본적으로 곡률이 있으니 왜곡이 돼. 장점은 큰 시야각을 가져와. 단점은 왜곡이 되는 거야. 해결은 어떻게 하는 거야? 그 곡률 가지고 보정을 하시면 돼.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자, 그러면 1단계 촬영을 했고요. 2단계 뭐 했어? 왜곡 보정을 했겠지? 이해되셨죠? 1단계 촬영했고 2단계 왜곡 보정한 거야. 됐어, 여기까지? 제일 핵심은 이거야.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왼쪽에다 구조도 그려놓고 정리를 해보시면, 자, 기억. 촬영된 영상은 샵1.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를 갖고 있냐면, 카메라 곡률로 인한 왜곡을 가지고 있고, 그것의 해결은 뭐라고? 왜곡 모델로 해결할 수 있다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그럼 이제 더 볼게, 얘들아. 자, 그럼 이제 곡률이 있고 왜곡이 생겨서 그 왜곡 모델로 해결할 건데, 역시 정보 분류 기준이 중요했어요. 그럼 기준을 나눠보자. 이거는 카메라 내부 문제지.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는 거야? 내부 변수라고 하는 거죠. 그럼 외부 변수도 있겠지. 그러면 이 곡률은 내부 변수인 거야. 그 다음에 또 뭐도 있겠어? 외부 변수도 있겠지. 외부 변수는 뭔데? 기울어진 것 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 그러니까 문제가 두 가지 있었던 거죠. 첫 번째, 고유 곡률로 인한 왜곡. 두 번째는 뭐라고? 네, 외부 변수로 인한 왜곡. 기울어진 같은 외부 변수로 인한 왜곡. 어쨌든 그래서 곡률에 의해서든 기울어짐에 의해서든 그걸 교정하는 모델, 왜곡 모델, 그래서 왜곡 보정을 했다. 그게 3단락 왜곡 보정으로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구조는 좀 이따 빡빡하게 잡아보고. 자, 그럼 이제 샵1에서 촬영된 영상을 샵2 왜곡 보정하시고, 자, 샵2 왜곡 보정하셨으면 이제 어떻게 해결할까? 잘 봐. 영상의 점들에 대응하는 3차원 실세계의 점들을 추정해서 뭘 제거하는 거야? 이제는 2로부터 샵 왜곡 보정이 끝난 애를 가지고 원근 효과 제거를 해야 되겠네. 됐니? 그래서 봐. 원근 효과라는 게 이제 뭐냐면 이 부분이야. 우리가 예를 들면 또 이런 거 한번 원근법 한번 써볼게요. 이제 이런 게 원근법 사진이야. 여기에 소실점이 있는 거예요. 그럼 보면 알겠지만 똑같은 크기의, 원래는 실제로는 똑같은 크기의 나무들이 멀어질수록 작아지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한 점으로 가는 거지. 자, 그럼 봐봐. 이거는 3차원에서 이렇게 표현될 수밖에 없지. 실제로는 똑같다 하더라도, 즉 거리에 따라서 크기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 얘기가 나와. 카메라가 3차원 실세기를 2차원 영상으로 투영하다 보면 크기가 동일하지만 멀리 있을수록 더 작게 표현이 되고, 그게 바로 뭔데? 원근 효과인 거야.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싶은 거는 원근 효과를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위에서 찍어 누른 듯한 단면을 보고 싶은 거죠. 그럼 당연히 원근 효과를 제거해야지. 됐니, 여기까지? 자, 그럼 봐. 1단계 촬영된 영상이고요. 2단계 왜곡 보정이 된 영상이야. 그럼 여기서 3단계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3단계 어떻게 해야 돼? 원근 효과를 제거해야 되겠지. 자, 그래서 원근 효과를 어떻게 제거하겠대? 대응관계를 이용해서 평면적으로 표현하겠대. 됐니? 자, 다시 봐. 영상의 몇 개 점들과 실세계 격자판들의 점들을 대조해서 그 대응관계를 이용해서 상대적 크기를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하면 2차원 영상, 즉 원근 효과가 제거된 영상 샵3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에 원근 효과가 제거된 영상 샵3가 나온 거네. 자, 이제 최종 4단계 뭐 해야 돼?
각 방향으로 샤프 합성을 해야 돼. 각 방향은 전면, 후면, 좌우 측면이 있겠지. 그럼 위에서 찍어 누른 듯한 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니? 선생님 잠깐 이쪽으로 와볼까요? 여기로 잡아주시면 돼. 여기 기준 왼쪽 끝. 자, 그럼 이제 정리 한번 해보자. 자, 문제에서 초기에 장치에 대한 세팅을 했고, 자, 이제 2단락, 3단락, 4단락 흐름이 있는데, 자, 일단 기역, 니은, 디귿 단계별로 특징이 있었던 거죠. 자, 1단계는 일단은 촬영을 한 거야. 그럼 촬영된 영상이에요. 자, 그럼 이 촬영된 영상은 첫 번째 뭘 이용했니? 광각렌즈라는 걸 이용했어. 자, 광각렌즈를 쓰게 되면 장단점이 있죠. 광각렌즈의 장점은 뭔데? 말 그대로 각이 크니까 시야각이 커져서 넓게 들어올 수가 있어. 시야각이 커지니까 훨씬 더 넓은 공간까지 촬영이 가능해요. 자, 근데 그로 인한 문제점도 있죠. 그 문제점이 뭔데? 왜곡이 발생한다는 거야. 자, 그럼 감각 렌즈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첫 번째 요인 뭐가 있다고? 내부 변수에 의한 곡률.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문제 첫 번째 뭐라고? 왜곡이 있다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울어진 것 같은 외부 변수가 있고, 외부 변수에 의한 문제도 역시 왜곡 보정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들, 왜곡이 생겼으니까 그 왜곡을 해결한다. 왜곡 보정이 있어야 되겠고, 문제, 원인, 결과, 보정으로 해결을 했다고. 됐죠, 여기까지? 자, 이제 두 번째, 잡고 계시면 돼요, 그대로. 두 번째, 니은, 왜곡이 보정된 영상이라고요. 그러면 1단계에서 지금 2단계로 넘어갔잖아. 샵2가 됐잖아. 자, 그럼 이제 샵2에서의 문제점은 뭐라고요? 왜곡 보정은 돼 있는 상태니까 여기서의 문제점은 우리가 지문에서 정리했다시피 멀어질수록 크기가 작아지는, 즉 무슨 효과가 나타나버려? 원근 효과가 나타나버려. 자, 그러면 첫 번째, 멀리 있을수록 크기가 작아진다라는 원인으로 인한 원근 효과 문제. 해결 방법은 뭐였겠어요? 그렇지. 격자점들을 대응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근 효과는 3차원인데 격자점들을 대응해서 2차원 영상으로 일치시키도록 만들어주게 되면 이제 최종 우리가 얻으려고 했던 3단계인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의 영상이 되고, 자, 여기서 끝나시면 안 되고 마지막 뭐 해야 돼? 각 방향을 합성해 주시면 샵4가 되시겠죠. 여기까지 됐니? 자, 이렇게 4단계로 끝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지금 얘가 약간 지저분해요, 구조가. 하지만 그렇지도 않아. 이 4단계를 정리해 준 거야. 그러니까 뭔가 정보량이 적은데도 난삽하게 막 뿌려놨어. 왜? 재구성 재처리하라고. 촬영 영상을 왜곡 보정하고 위에서 보는 것처럼 해서 각관의 합성이야. 다시, 촬영된 영상은 광각렌즈 때문에 시야각이 커지면서 왜곡이 생겨. 그걸 왜곡 보정을 해. 두 번째, 왜곡 보정이 된 영상은 멀리 있을수록 크기가 작아질 원근 효과가 생겨. 그걸 제거해줘야 돼. 그럼 위에서 찍어 누른 영상이 되는데 전, 후, 좌우 네 각각의 방향이라는 게 뭐야? 물론 네 방향이라는 얘기는 없어요. 하지만 각 방향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는 아닐 거 아니야. 카메라가 최소한 2개 이상이겠지. 그래야 합성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핵심 정보는 이렇게 답이 찾아진다는 거고, 이게 여러분 이렇게 연습을 철저하게 하셨어야만 보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문제가 뭐가 된 거냐면, 이제 이게요, 중3, 고1 대상으로 수업하면 그냥 애들이 받아들여요. 오히려 중3, 고1이 신기해. 근데 고3 재수생들이 이유는 알겠거든?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그 자신의 뭔가를 안 바꾸려고 해요. 근데 문제는 그 등급은 바꿔놔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스스로 연습을 하셔야 돼.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해설지를 받으셨잖아, 스타터. 이거는 그냥 자습하세요. 수업 진도와 다르게.
그러니까 쭉 읽어보실 때마다 1회독마다 원점수 1점 올라간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선배들이 입을 모아 그렇게 극찬한 자료들이야. 근데 여러분 그거 찍어서 드리는 것 자체가 상당한 비용이고, 지금 아마 방학 특강 때 5권 나갔는데 한 권당, 사실 제가 현우 선생님이었으면 한 권당 4만 원씩 해서 20만 원 교재비를 받을 수가 있어. 근데 제가 20만 원 교재비 받고 있으면 누가 제 수업 듣겠어요? 제 분수를 알기 때문에 교재비를 싸게 지금 드린 건데, 제발 그 교재 정독해 주셔야 돼. 그만한 가치가 있는 교재들입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필기하시라고 정리 끝나셨죠? 그래서 이쪽으로 봅시다. 여기 끝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여기 흰색 끝. 자, 그러면 이제 14번 문제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차량 주위를 위에서 내려다본 것 같이 만들어지는 영상, 최종 영상이죠. 자, 그럼 봐. 샵 1, 2, 3, 4를 통해서 만들어졌는데, 카메라 하나를 이용해서 만든다면 네 번째 단계에 있는 합성이라는 워딩은 쓸 필요가 없죠. 하나를 이용해다가 X라고 해놓으시면 되겠죠. 2번 선지. 얘들아, 정보 분류 집중하라 그랬잖아. 변수는 두 가지다. 외부 변수가 있고 내부 변수가 있지. 카메라 자체라는 말은 내부겠어요, 외부겠어요? 이런 기본 단어 뜻에서 변별이 되는 건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외부 변수가 아니라 내부 변수겠지, 당연히. 3번 선지. 차량의 전후좌우 카메라에서 촬영된 영상을 하나의 영상으로 합성하는 건 4단계잖아. 왜곡 보정은 1에서 2단계잖아. 순서 뒤집어 놓은 거 딱 보이시고, 4번 선지. 영상이 중심부로부터 멀어질수록 크게 휘어지는 건 1단계에 나타나 있는 왜곡 모델인데, 그 문제는 왜곡 모델로서 해결할 수 있겠다. 정답 4번이겠다. 끝나셨고요. 위에서 내려보는 시점의 영상은 3차원 좌표, 즉 원근 효과를 뭐 한 거야? 제거하신 거죠. 정답은 4번 되시겠습니다. 간결하게 정답 끝이야. 사실상 얘도요, 4분 컷, 5분 컷이야. 근데 왜 우리가 자꾸 어렵게 느끼냐면, 그래서 내가 사설, 내신을 자꾸 구분 지으려고 하는 이유는, 근데 요즘은 내신이 되게 깔끔해졌어요. 오히려. 왜냐면 선생님들도 평가원을 풀어보실 거 아니야. 그러다 보면 선생님들께서도 무의식적으로 주제 위주로 문제를 내시게 돼. 근데 그런 연구가 부족하신 선생님들은 여전히 어디 지역적인 말장난 하나, 단어 하나 바꿔 놓으시려고 해. 근데 그조차도 중심 내용 위주로 처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주어지는 텍스트의 80% 이상은 전부 다 중심 내용과 관련된 텍스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심 내용 처리하면은 자연스럽게 딸려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당연히 기억, 니은, 디귿 비교대조할 수밖에 없지. 그럼 디테일하게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까지 거친 거고, 네 번째 단계가 최종 합성 후 영상인 거잖아. 자, 그럼 1, 2, 3단계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데, 자, 샵 1은 그래요. 광각 카메라 각이 커. 시야각이 커. 보정을 해야지. 이해됐어? 그럼 얘들아 봐. 시야각이 작아진 거야? 시야각으로 인한 왜곡의 문제를 보정한 거야. 왜곡의 문제를 보정했지. 얘들아, 광각 카메라 왜 썼냐? 시야각 크게 하려고. 그게 장점이잖아. 시야각을 작게 할 건 뭐하러 광각을 써? 내용 섞어놓은 게 보이시죠? 2번 선지 본다. 니은에서는 기억과 마찬가지로, 자, 기억과 니은의 공통점 뭐냐면요, 샵3 전 단계라는 거야. 샵3는 어떤 단계야? 원근의 효과가 제거된 거죠. 그 얘기야. 그럼 봐라. 원근 효과를 이 지문에서 뭐라고 얘기했어? 거리가 멀어질수록 작아 보인다고 표현했어요. 그럼 기억과 니은은 원근 효과가 제거된 상태가 아니니까 원근 효과 그대로 남아있겠죠. 그래서 렌즈와 격자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격자판이 작아 보인다가 정답 가능성 매우 높았고, 디테일 찾으셔야지. 렌즈와 격자판 사이의 거리가 멀었다, 격자판이 작아 보인다. 당연히 맞죠. 그래도 돌다리 두들겨 보고 갑시다. 자, 그래서 자, 원근 효과 어떻게 나오는 거야? 어떻게 제거하는 거야? 그렇죠. 카메라로부터 멀리 있을수록 물체의 거리가 멀수록 더 작게 나타나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됐니? 자,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한다. 격자판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건데? 찾아. 격자판 어디 있어? 실색의 격자판이죠. 이해됐니? 그래. 그러니까 카메라와 실색의 격자판과의 거리가 크다, 거리가 멀다, 따라서 원근 효과에 의해서 크기가 작게 나타난다.
그게 아직 원근 효과가 제거되지 않은 1, 2번 영상의 공통점일 수밖에 없겠고 정답 2번 설계 깔끔하게 끝났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얘랑 아까 제가 언급했었던 그 댐핑 인자 문제를 엮어서 보셔야 돼. 그러니까 22, 23학년도의 독서 지문들이 약간 이런 특징이 있었고 올해도 그 특징은 계승이 될 거니까. 자, 그럼 이제 벌써 보이시겠는데 의도가 너무 다분하거든요. 자, 전방이야 얘들아.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1, 2, 3, 4단계를 보셔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 볼게. 원근 효과에 하면 자, 3단계 이전에서는 저는 이렇게 찍혀 있을 것 같아. 맞습니까? 자, 봐. 지금 이 넓이와 이 넓이는 실제로는 같아. A, B, C가 실제로는 동일이야. 하지만 원근 효과에 의해서 어떻게 돼 있어? 여기가 제일 원근 효과에 따라서 얘가 제일 작고 얘가 제일 커 보이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 얘기야. 그러면 원근 효과를 제거한다는 거는 무슨 의미냐? 똑같이 만들어준다는 얘기야, 얘를. 이렇게. 맞죠? 그러면 봐. 얘는 실제보다 더 길어져야 되는 거고요. 얘는, 그러니까 영상보다 얘는 더 좁혀져야 될 거야, 아마. 이런 걸 그림을 그렸다는 것 자체가 물어보겠다는 의도로 보이셔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왜 터진 거냐면 안 읽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정보량은 적은데 약간 구조를 계속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놔. 했던 얘기 다시 반복하고. 그럴수록 밀도 있게 구조 처리를 해주셨으면 너무 쉽게 보이셨을 건데 이 연습을 하기 너무 좋은 거야. 더군다나 내신이라는 변수가 없잖아. 더더욱 잘 연습해 가시고. 자, 그럼 1번 선지부터 볼게. 원근 효과가 제거되기 전 영상. 다시 한번 얘기한다. 얘를 보여준 순간 원근 효과는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 한 화면 내에서 길이가 길고 짧고 한 화면 내에서 동일한 직사각형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원근 효과가 제거되기 전의 영상이니까 제가 얘기했던 여기죠? 왼쪽이죠? 그럼 C는 당연한 얘기지만 밑변이 더 길고 윗변이 더 좁게 나타난다니까? 왜? 거리가 멀수록 좁게 나타나니까. 그래서 원근 효과는 거리가 멀어질수록 길이가 더 작게 나타나는 거니까 당연히 윗변이 아랫변보다 더 짧아야죠. 윗변이 아랫변보다 더 짧아야죠. 거리가 멀수록 작게 나타나니까.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1번 선지 틀렸고 길다가 아니라 짧은이고요. 2번 선지 시점 변환 전의 영상에서 D는 C보다 더 작은 크기로. 자, 봐. 시점 변환이 뭐야? 우리가 아까 약간 놓쳤어요. 시점 변환 찾아. 시점 변환이 뭐니? 시점 변환이라는 워딩 찾으세요. 시점 변환이 뭐야? 그게 바로 원근 효과 제거가 시점 변환이야, 얘들아. 그래서 내가 구조를 똑바로 잡으시라는 거야. 원근 효과 제거하는 게 뭐야? 시점 변환이야. 그러니까 원근 효과 제거에 대해 현관펜 치고 계시면 안 되고 시점 변환에 대해 현관펜 치셨어야 돼. 이해되시지? 원근 효과 제거가 뭐야? 시점 변환이야. 자, 그러면 정리해 보시니까 자, 원근 효과 P죠? 시점 변환 원근 효과 제거되기 전이니까 사실상 1번, 2번은 똑같은 상황이야, 얘들아. 원근 효과 제거되기 전, 시점 변환 전, 맞죠? 그럼 봐. 뭐가 더 실제 봐. 지금 얘는 뭐 된 다음이야? 장치가 잠적된 차량의 운전자에게 제보된 영상에서 전방 부분만 보여준 거야. 자, 여러분, 얘는 1단계 영상이야, 2단계야, 3단계야, 4단계야, 즉 4단계 최종이야. 최종이죠. 운전자한테 최종으로 제공된 영상 중에 전면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지금 4단계야. 됐니? 모든 보정이 다 끝난 뒤의 영상이야. 그럼 모든 게 끝난 뒤의 영상이니까 실제로는 얘가 어떻게 그려졌었겠어요? 이렇게 그려졌을 거라고. 그래서 얘가 C였을 거고 얘가 D였을 거라고. 이게 뭐라고? 원근이 있었을 때고 얘는 원근이 제거됐을 때의 그림일 거라고. 이해되셨죠? 따라서 시점 변환 전 영상에서 D는 C보다 훨씬 컸겠지. 근데 시점 변환하면서 원근 효과를 제거하니까 가까이 있는 애는 짧게, 멀리 있는 애는 더 길게 그렸을 거 아니야. 됐습니까? 더 작은 크기야, 더 큰 크기야. 더 큰 크기가 되셔야 되는 거고. 3번 선지 A와 B는 P와 Q 사이의 대응관계를 이용하여 바닥에 그려진 도형을 크기가 유지되도록
한 평면에 놓은 것이다. 자, 봐. 지금 P와 Q는 어떤 점들이죠. 됐니? 점들이잖아. 점을 이용했냐고 물어봤잖아. 자, 일단 판단 안 되면 넘어가. 4번 선지 봐. 자, B에 대한 A의 상대적 크기가 있대요. A와 B의 상대적 크기.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거든, 얘들아. 봐봐. 지금 얘는 원근 효과가 제거된 이후의 그림이지. 그러면 실제로는 어땠을까? 실제로는. 봐. 원근 효과가 제거되기 전이라면 실제는 얘가 그러니까 영상으로 찍혔을 때 원근 효과 제거되기 전 영상, 즉 원근 효과가 있을 때 얘가 이만큼이었으면 더 길어지는 거예요. 맞죠? 얘가 이만큼이었으면 더 짧아지는 거예요. 맞니? 거리가 가까우면 원근 효과 제거되면서 길이는 짧아지는 거고, 거리가 멀면 원근 효과 제거되면서 더 길어지는 거라고, 더 짧아지는 거라고, 멀었을 때 더 길어지고 가까웠을 때 더 짧아지는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됐어? 이게 원근 효과 원근 효과가 있을 때, 얘는 제거했을 때.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봐. 4번 선지. B에 대한 A의 상대적 크기. 더 어떻게 되는 거야? 길어졌겠지. 맞잖아. A의 길이는 더 커졌다니까. A의 길이는 더 커졌다고요. 더 커졌다고. A의 길이는 더 커졌다고. 그래서 정답이 4번 되시는 거라고. 이해됐어? 그러니까 얘를 백날 발췌도 해봐야 틀려요. 원리 이해 못하면 터진다고.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자, 필기 정확하게 하시고 복습하시고 얘랑 엮어서 볼 게 댐핑인자야. 됐어? 자, 이쪽으로 와볼게요, 여러분. 아까 풀었던 질문 제가 안 지운 이유가 있어. 잘 보세요. 자, 일단 지금 평가원에서는 여기 기준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보 구조 처리를 깔끔하게 했을 때 답이 너무 예쁘게 나오는 걸 확인하셨고, 그거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정보라는 게 이런 어떤 기준, 규칙, 처리의 방식들이 정해져 있거든. 자, 얘도 마찬가지다. 되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자, 소실점이 있어. 그럼 당연히 소실점이 이렇게 그려봤을 때 철길이 있다고 치면요, 이런 식으로 똑같은 크기의 나무들이 있지만 이렇게 작아질 거라고. 그럼 아시다시피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니? 원근 효과라고 해. 자, 근데 이 원근은 사실은 우리 예전에 풀었었던 단한단서 지문이 있어요. 그래서 2차원 평면이지만 눈 하나로 보지만 이걸 3차원 이체감을 주는 방법인 거거든. 그럼 얘의 제일 큰 특징은 뭐냐? 여기 나와 있는 이 각각의 사다리꼴들이 실제로는 크기가 동일하다는 거잖아. 그러면 얘네들은 입체고 3차원 정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근데 우리는 그게 관심이 없어. 위에서 찍어 누른 단면 2차원 정보로 만들고 싶어. 그럼 2차원 정보니까 뭐가 없어야 돼? 깊이감이 없어야 돼. 원근감이 없어야 돼. 따라서 어떻게 돼버려? 이렇게 직사각형 꼴이 돼버린다고요. 됐니?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 얘네가 좀 더 길었다면 좀 더 짧아져야 되는 거고요. 얘네는 상대적으로 더 짧았기 때문에 얘네는 더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길게 보정하고 여기는 더 짧게 보정하는 거잖아. 왜? 어떤 원리 때문에? 거리가 멀어질수록 길이가 짧아지는 거니까 그걸 반대로 거리가 멀수록 길이를 길게 보정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되셨니? 여기까지 잡힙니까 혹시? 자, 그러면 내가 이 얘기를 왜 한 거냐면 이 선 기준으로 이쪽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걸 왜 했냐면 이걸 그대로 문학으로 연결하기 위해서야. 자, 전후적, 즉 정보의 대칭을 보겠다는 거고 정보를 비교하는 분류 기준으로 비교해서 보겠다는 거야. 잡고 계시면 됩니다.